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용인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만트럭버스 코리아 페어 2019가 열립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안전사양들의 체험을 하고 가게 됩니다. 사실 안전사양 체험만 따로 한다 하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대형 차량들은 많은 사람이 타거나 혹은 수십 톤의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험하게 될 거는 총 3가지인데요. 우선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먼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2층 버스를 타고 ESP 체험을 하게 됩니다. ESP는 승용차에서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EBA, 긴급 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긴급 제동이 잘 되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각의 기능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ACC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25km 이상에서 작동이 되고 해제되는 거는 15km 이하가 되면 해제가 됩니다.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하는 요즘 승용차들에 비하면은 조금은 부족한 면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대형 차량들에 있어서 ACC 기능은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1년에 10만 킬로, 20만 킬로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10시간, 12시간 이상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ACC의 유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5km 이하에서는 해제가 되지만 그 정도 그 낮은 속도까지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큰 대형 트럭을 제가 주차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 대형 면허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웨이 밖으로 나가서 제가 직접 운전도 한번 해볼 겁니다. 물론 굉장히 느리게 달리긴 하지만 어쨌든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걸로 끝을 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메모 버튼 한번 원터치 한번 해주실게요. 네. 이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이에요. 진짜 앞차랑 22m, 3m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1m 단위로 표시가 되네요. 사실상 15km면은 고속도로 아주 막힐 때 빼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차가 신형이 나온 게 지금 유료 6 외에 또 뭐 추가된 게 있나요? 기능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고요. 이 뒤쪽 시야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이런 차들 할 땐? 백밀러로 이게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후진할 때만 고객 취향에 따라서 네. 그걸 상시로 이렇게 뒤에 후방을 볼 수 있게끔 스스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현재 차에서는 기능만 넣고 후진할 때만 볼 수 있어요. 실제 운전자들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네. 브레이크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그쵸. 지금 여기 네. 핸들에 보면은 엔진 브레이크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감속을 시켜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인타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조 네. 브레이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굉장히 편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썼을 때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히 리타던가요? 이타던가요? 인타더, 리타더 쓰는데 그거는 거의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지적 재산권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약간 방식이 약간 거의 유사해요. 이 스마트 크루즈가 사용될 때는 그냥 브레이크보다는 엔진 브레이크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처음에 엔진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비비비비 소리를 들려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을 해요. 엔진 브레이크 작동하는 게 순수하게 엔진에 있는 그 기능을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타드를 작동을 해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그래도 계속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잡고 계속 이제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강제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그 그림이 좀 틀려요. 아까 동그랗게 뭐가 뜨는 걸 봤는데 요렇게 뜨는 게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뜨는 게 이게 있고 지금 동그랗게 나오네요. 네, 동그랗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 이게 이제 인타더고. 이게 짐을 실어 보면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지금이랑.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출혈하는 덤프하고 또 출혈하고는 또 틀려요. 출혈하는 그만큼 뒤에 달아보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동 변속기가 변속하는 느낌이 수동 변속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12단이다 보니까 거의 조금 가고 변속하고 조금 가고 변속하고
그러네요. 이게 40km대에서도 11단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60km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12단 거의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악셀에다 페달 밟는 거 깊이에 따라서 네네. 이게 가속을 하고 있구나. 그럼 변속은 안 시켜요. 변속을 지연을 시킵니다. 가속을 하고 있는데 빨리 바꿔버리면 어떻게 가속 못 하겠죠. 그렇죠. 주로 큰 차들이 장거리를 많이 뛰는 편이죠. 아무래도. 네, 그렇지. 보통 네. 뭐 하루에 400km, 500km 뛰어요. 하루에. 많이 뛰는 차는 900km 뛰는 차들도 탔어요. 하루에요? 네. 완전히 그거는 그래, 나는 고객들도 그렇게 뛰지 마라 한다고. 왜냐면은 사람이 망가져, 사람이. 그냥 얘는 넣고. 네,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EPS인데요. 전자 제어를 통해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 구간, 저기 지금 콘이 나져 있는데 슬라럼을 할 거예요. 물을 뿌려놓고 슬라럼을 하게 되면은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전자적으로 개입을 해서 차량을 안정적으로, 차량이 특히나 이런 트럭 혹은 버스들은 전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동시에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복될 위험이 큰데 전복 방지 그리고 차량이 미끄러짐 방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EBA입니다. 이 긴급 제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성능이 중요합니다. 이런 그냥 4인 승차하는 승용차가 아니라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혹은 짐을 굉장히 많이 실잖아요. 이 차체가 공차일 때는 뭐 15톤 이러다가 뒤에 짐을 실으면 40톤 이상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브레이킹의 능력, 그 차이도 또 필요할 텐데요. 지금 MAN 트럭 앤 버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공차일 때랑 가득 힘을 실었을 때랑 동일한 성능을 보이게끔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킹의 능력이나 감도 이런 것들이 짐을 실었고 안 실었고에 관계없이 최고 성능을 발휘하게끔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긴급제동 시스템이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시속 80km까지 작동을 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최상의 조건일 때 시속 80km로 달려오다가 저기 차가 앞에 서 있으면은 멈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렇게 큰 수십 톤짜리 트럭이 80km로 달리다가 긴급 제동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믿기 힘든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40km 정도에서 긴급 제동을 할 겁니다. We have the target there in front. We have two sensors which we work on with. There's on one hand the radar sensor in the bumper. This is for the long distance, for the first contact. We need to stop against a vehicle in front, and therefore we have a second sensor, our camera, which is detecting, and we have there an object detection, and that decides then to brake. Okay, we now go with around 35-40 kilometer close to the target, and very late we get a warning sound, and if I'm not reacting because I'm still sleeping as a driver or unconcentrated, then the system reacts by itself. Okay, Yeah. ready? Ready. So 35. My foot is over here, and here we are. My foot is over here, and here we are. And I took my foot away, the brake was totally autonomous. Yeah. So the driver is sleeping, is unconcentrated and traveling with 80 kilometers per hour, and we stop behind a stationary target. And this is really benchmark. But brakes perfect, our grip level between road and tires must be perfect, everything must be perfect. 네, 이렇게 오늘 체험 마쳤습니다.
이 MAN 트럭 버스 같은 경우는 그 보조 제동 장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덤프 트럭이나 일부 특장차를 제외하면 전 차종에 또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장착된 점들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제 중소형부터 대형 트럭까지 이 차량들에 모두 다 팀매틱이라고 하는 그 12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를 자동화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푸조 시트로행이나 뭐 예전에 과거에 이제 스파크에서도 쓰였고 뭐 이런 수동 기반 자동 변속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일단 체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느낌은 분명 수동을 누가 이렇게 스틱을 조작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분이 운전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변속기가 12단이다 보니까 거의 한 60km 혹은 70km 정도 되면은 12단이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주행을 굉장히 저속으로만 이렇게 군집 주행을 하느냐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주행하면서도 40 몇 킬로 정도, 50km도 채 안 됐는데도 벌써 11단이 들어가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더 높은 단수가 들어가서 RPM이 거의 뭐 1000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뭐 연비를 절약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동 기반 자동 변속기인데 이 변속기가 만약에 이런 대형 차량에서 높은 토크, 높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 차량들의 변속기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수동 변속기면은. 제가 여쭤보니까 그 산발이도 있고 수동 변속을 하다 보면은 산발이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메인터넌스 쪽을 좀 여쭤봤더니 그 차량을 운행하신 스타일에 따라 장거리를 많이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만 킬로를 타도 저 산발이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운행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하고, 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